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입시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험생 인원의 감소와 그에 따라 입시 결과가 하락함이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예비 수험생들이 1년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기별 주요 사항을 미리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곧 다가올 겨울방학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전형 요소들, 즉 교과, 서류, 논술, 수능 중에 일단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나의 내신 경쟁력 및 학생부의 기재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학생부 중심 전형을 주로 지원할지, 논술, 수능 전형에 주로 지원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학습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담임선생님 또는 진학부장 선생님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나의 학생부가 입시에 도움이 되는 상태인지, 학생부 말고 다른 요소들을 키워야 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결정되면 그에 맞게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결정합시다. 당연히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비교과, 즉 동아리, 봉사 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은 고3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준비로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내신 준비할 시간에 다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여 내신 성적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활동도 결국 대학에 잘 보이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종합을 지원할 학생도 결국 3학년 1학기 내신에 전력해야 하며 나머지 비교과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은 수능을 최우선으로 그 후 논술 등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3학년 1학기 시작 후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의 전국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재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 학습의 강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목별 밸런스는 어떤지, 특정 과목, 특정 단원에 약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3월 학평은 고3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므로 그 결과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처음이 아닌 N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N수생들 모두 무서운 적들은 아니지만 3월 현 시점에서 분명 N수생들의 존재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목별, 단원별로 취약점을 분석했으면 향후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능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라면 수능 위주로, 내신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내신과 수능에 시간 투자를 각각 적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4일은 입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험인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올해 수능의 특징을 미리 볼 수 있는 시험이며 학력평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수험생이 응시하므로 전국 수험생 대비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목별 강약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것으로 나의 약점을 바르게 파악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6평 성적은 미리 보는 수능이므로 수능 때 이러한 성적이 나온다면 어느 대학 학과에 정시 모집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정시 모집보다 높은 더 좋은 대학에 수시 모집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할 대학은 정시 모집으로 못 가는 대학이니까요. 그 후 지원할 전형을 약 10여 개
미리 정해둡시다. 전형을 10여 개 결정하였다면 향후 학습 방향을 재설계합니다. 교과 전형에 주로 지원한다면 남은 1학기 기말고사에 전력해야 하겠고, 종합 전형의 지원을 염두에 둔다면 자기소개서 등을 틈틈이 내신을 준비하면서 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지원 중심이 있다면 수능과 논술의 시간 분배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으면 9월 2일에 구평이 실시됩니다. 곧바로 9월 7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어 11일경 원서 접수가 마감되므로 본인의 구평 성적을 빠르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에 비해 성적의 변화가 어떤지 판단하여 상승의 형태면 11월 수능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반면, 하락하는 형태면 수시 모집 지원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평 성적과 9평 가채점 및 미리 결정해 두었던 10여 개 전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 위주로 6개를 최종 결정하여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합시다. 팁을 잠깐 드리면, 종합전형, 특히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 학과를 급격히 바꾸기 어려우므로 원서 접수 시작 이후 미리미리 지원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전형, 즉 교과, 논술 전형 등은 최대한 원서 마감 직전까지의 경쟁률을 확인한 후 학과를 결정해 보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논술, 면접 등의 대비를 착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9일 대망의 수능시험 종료 이후 가장 급히 해야 하는 것은 수능 가채점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수시 모집 논술, 면접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가채점을 통해 예상하고 향후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판단은 간단합니다. 가채점을 통해 그 대학 이상의 대학에 합격이 정시 모집으로 가능하면 불참하고 불가능하면 참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 지원했는데 수능을 잘 봐서 정시 모집으로 성균관대보다 더 좋은 대학 학과에 합격 가능성이 높으면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수능 이후 바로 첫 주부터 논술, 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므로 빠르게 가채점을 하여 정시 지원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후 대학별 고사의 응시를 결정하였다면 논술이든 면접이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입시는 대략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각 시기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면서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들부터는 주요 대학의 2021학년도 입시 계획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몇 회에 걸쳐 제작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입시 계획을 통해 입시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